네, 이렇게 평일 저녁에 많은 분들이 뭔가 내가 이렇게 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온 나 자신에게 뿌듯하다고 박수 한번 다시 크게 시작하고 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거의 처음 뵙는 분 같아요. 알고 계신 얼굴도 한 몇 분 계신데 거의 처음 뵙는 분 같고 어떤 부분이 오늘 꼭 듣고 싶다 해서 왔는지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소통을 하면서 할 거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는 시간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발표를 할 기회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미리 수상어 카드라든지 이야기 또 그림 카드라는 게 놓여져 있는데 잠깐 그걸 가지고 활용해 보는 시간도 여러분들이랑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네. 여러분들께서 제 소개를 이제 읽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토리 코치 윤성애라고 합니다. 스토리 코치가 뭐 하는 직업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을 돕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스토리 코치가 되냐면 그냥 저 스스로 만든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직업을 만드는 걸 보고 창직한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직업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도 요즘 많이 지원을 하거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뭔가 제가 꼭 직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또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걸 돕는 직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스토리 코치라는 직업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Y스토리 대표이기도 하고 그 앞에 놓여 있는 이야기톡이라고 하는 카드 저 뒤에도 있는데 뭐 카드, 보드게임, 이야기, 놀이, 보드게임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스토리 코치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것에는 사실 저의 스토리가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제가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돕는 사람이 되도록 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계속해서 제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던 그런 철학적인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고민 있잖아요. 네, 그런 고민을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깊게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배울 때였습니다. 구운몽 기억나세요? 네, 입신양명하고 팔선녀를 거느렸으나 자고 일어나 보니 다 꿈이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작품을 배울 때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 당시 그런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복도로 나가는 국어 선생님을 쫓아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네,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기 혹시 학교 선생님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선생님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말이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니 상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담실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온단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 제가 하던 고민의 종류를 누군가가 같이 해줄 수 있는 고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제 인생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 뒤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왜 어떤 사람의 인생은 특별히 운이 따라주는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운이 없는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혼자 뭔가 이렇게 진리를 찾아보자 이러면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다시 거기에서 가치관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춘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저에게 던졌던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이
지금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야기에는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말이 되는 이유가 있어야지 재밌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개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연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요소들, 이런 것들도 파헤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여기 오셨는지 한번 제가 5가지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5개 중에 하나만 손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나는 그런 이유로 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손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당신 말에 날개를 달아줄 스토리인, 뭐 이야기력, 이런 강연이잖아요. 나는 모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난 그래서 왔어, 오늘 자리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재밌으시죠? 아, 네, 역시. 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실 모임에서 별로 재밌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2번째. 어떤 멍석이 깔린 자리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스피치, 강연, 발표 등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좀 말을 잘하고 싶다. 네. 네, 그냥 사전 조사하는 거예요. 뭐 시키지 않을 거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비즈니스에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기획서를 적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어떤 논리를 만드는 것을 좀 잘하고 싶다. 네, 중복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좀 대화를 잘 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고 싶다. 뭐 자녀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라든지 하고 싶다. 네. 그리고 난 정말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이야기를 정말 구성해내는 능력을 잘하는 그런 것을 내 업으로 삼고 싶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총 제가 5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5가지 중에서 보니까 2번째, 3번째, 4번째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조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 말 좀 한다 얘기를 듣긴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의문을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아, 과연 말을 잘한다는 건 어떤 걸까? 그리고 너무 말이 많은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이 많은 시대에 어떤 말들이 이렇게 세상에 떠돌아다녀야지 세상을 좋게 하나? 이런 고민들을 요즘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난 내가 말을 좀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 반대로 여쭤볼게. 난 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한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말을 잘한다. 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말을 잘하는 건지 사실 좀 애매하더라고요. 화려한 언변으로 유창유수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을 잘하는 걸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새로운 일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뭐 동업자라고 생각해도 좋고 어쨌든 그 일을 좀 같이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1살 어린 동생 후배였는데 만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브리핑을 쫙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때? 이거 같이 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대학생 때 그 대학생 토론대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라고 있는데 그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제가 대상을 받을 때 같이 했던 친구였어요. 네, 뭐 이쯤에서 자랑을 하나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다 정도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쭉 듣더라고요. 쭉 다 듣더니 이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누나 좋네. 그 사업 될 것 같네.
그리고 누나가 하는 일이 누나는 또 잘할 것 같네. 그런데 나는 누나만큼 못해서 못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이 굉장히 저에게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어요.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말을 한 것으로 해서 누군가가 변화되길 바랬기 때문에 말을 했던 거죠. 방금 그 말의 목적은 최소한. 그런데 인정은 받았어요. 인정은 받았는데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달성했다 못했다? 달성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더 말을 잘하는 걸까? 사실은 말이 아닌 다른 것이 이렇게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일화 중에 그런 일화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 싶다.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요. 최근에 그 생각이 저에게 깊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제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결혼했어요. 네, 결혼을 하고 최근에 새로운 분들과 관계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라고 하는 새로운 분들과 관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어머니께서 열심히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아가야,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해 주시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택배를 보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어머니께서 주시는 것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은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 좀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엔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말씀을 못 드리고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서운한 표시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왜 그 마음을 몰라주냐? 이렇게 서운한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한 스토리텔링의 기법 중에 메타포 기법을 써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왜 물고기에게 아이스크림을 주시면서 넌 왜 그게 필요 없니? 라고 말씀하세요. 저에게 이랬어요. 네, 어땠을까요?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니 지금 내 앞에서 강의하나?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한 번 크게 깨달았죠. 아,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물론 이 메타포 기법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강의라든지 혹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메타포 기법이에요. 그래서 메타포 기법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재적소에 꺼내 쓰기 굉장히 좋은 툴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후에 추가적인 말씀을 더 하셨어요. 네 이론을 얘기하지 말고 생각을 얘기를 하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론과 생각은 뭐가 다르지? 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사는 사람이고 또 매번 계속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고 있고 또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리가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다 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고민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얘기를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텔링을 강의라든지 대화의 기법에 어떻게 좀 넣으면 좋은지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부제목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강의에서도 그렇고 대화의 화법에서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대화의 스킬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화의 스킬에서는 보통 뭐 나화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대화에서 네. 연인 관계에 두 남녀가 있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친구들의 모임에 어느 날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설레이고 뭐 그리고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 여자친구의 모임에서 남자친구가 자리에 있는 동안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잘 챙겨주지 않고 자기는 이제 친구들을 만난 반가움에 너무너무 친구들과 열심히 대화를 하고 그 자리를 나온 거예요. 남자친구는 굉장히 그 자리가 불편했어요. 그렇게 불편했을 때 우리 한번 여쭤볼까요? 네. 난 그렇게 갔다가 나왔는데 너무 불편해 했어, 그 자리가.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내 의사를, 내가 그렇게 불편했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으세요? 다음에 똑같은 모임을 만들어서 네. 모임 만들어서 똑같이 한번 깨닫게. 아, 네, 네,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방법이 아니어서,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때까지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방법을 쓰는 거네요. 또 한 번만 더 여쭤볼까요? 만약에 이제 남자친구가 그런 모임에 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시겠어요? 아, 나 보지 말라고? 아, 부르지 마라. 앞으로 부르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화법을 많이 하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런 화법을 많이 하죠. 너는 왜 내 생각을 하지 않냐? 네, 따라해 볼까요? 너는 왜 이기적이냐? 네, 그걸 보고 이제 너 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반대인 나 화법은 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다. 뭐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나에 관한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주어가 너는 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으로 시작하는 것을 나 화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 친구의 입장에서 나는 너와 함께 그 자리에 갔을 때 너가 나를 챙겨주지 못해서 어땠어? 뭐 서운했어, 힘들었어, 외로웠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어. 이렇게 나 화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나는 힘들었어. 네, 그렇게 화법을 하라고 해요, 보통. 네, 이제 나 화법에 관한 것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 최근에 또 이 나 화법의 잘못된 예를 하나 발견했어요. 네, 10살 정도 되는 그 아이가 있습니다. 이 10살 아이가 친구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또래 친구하고 주먹 다짐을 하며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싸운 이유가 뭐였냐면 이 친구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 도둑질하는 현장에 어떻게 해서 잘못 얽힌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도둑질을 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했다라고 싸잡아서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뭐라 하는 바람에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둘이 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주먹 다짐으로 싸우게 되어서 그 두 어머니가 만나서 그 일을 좀 이렇게 그냥 잘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어머니는 원래 알고 있던 친구 관계였어요. 이 10살 아이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풀어주셨지만 자기가 계속 도둑질한 사람으로 몰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그 어머니에게 얘기를 한 거죠. 이 10살짜리 아이가 나 화법을 배운 친구였나 봐요. 엄마, 나 너무 억울해 죽겠어. 너무 억울해서 밥 먹는 것이 소화도 안 되고 숨을 쉬는데 이렇게 숨을 쉬어야지 숨을 쉬어지고 나 화병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10살짜리 애들도 화병 걸릴 수 있어 아시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네,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좋은 것 같으세요? 네, 좋으면 좋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셔도 됩니다. 정답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그렇구나.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엄마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알지 않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때는요, 나 화법을 쓰는 게 아니라 방금 너 화법을 썼죠. 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상황에서 나 화법을 쓰는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그 어머니가 놀랍게도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 나는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봤니? 이러시더라고요. 네, 정말 실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가만히 들어봤더니 나는 너 때문에 나와 친한 친구와 그 일로 싸우기까지 했어. 나도 화병이 생겼어. 나는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굉장히 약간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요. 이런 비슷한 나화법의 잘못된 예를 쓰는 경우를 우리는 간혹 봅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네. 나화법을 쓰라고 하는데 그 나화법을 쓰는 것은 내가 뭔가 서운하다거나 내가 힘든 일이 있다는 걸 표시하고 싶을 때는 나화법이 괜찮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지금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포커스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에서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나의 경험을 가지고 혹은 나 화법을 쓰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했을 때 약간 반감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나 화법을 얘기를 했는데 나 화법의 잘못된 예를 방금 한 가지 말씀드렸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흔히 이제 꼰대라고 표현하는 그런 화법 있죠. 네, 따라해 볼까요? 나 어릴 적엔 말이야. 네, 내가 직장 생활 할 땐 말이야. 네, 뒷얘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네, 그렇게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 때와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네, 어떨 땐 도움이 되고 어떨 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세요? 혹시 얘기해 보실 분? 제가 오늘 선물 한 10개 정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뭔가 발표를 하시면 앞부분에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가져가실 거예요. 나화법이 통할 때와 통하지 않을 때. 아, 현실과 부합되지 않았을 때. 네, 일단 하나 드릴게요. 우리 레스텝 선생님, 네. 엽서, 네, 좋습니다. 네. 조언해줄 땐 괜찮은데 충고할 땐 좀 그렇다. 물론 조언과 충고가 조금 비슷한 단어이긴 하나 어떤 의미인지는 대강 느껴지신다, 그렇죠? 이렇게 충고, 그게 맞다라고 약간 강요할 때, 그렇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선생님도 하나 드려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뭐 할 때? 상대방에 대한 나의 경험을 얘기할 때 상대방에게 배려 없이 자기 생각만 얘기할 때 되게 기분이 나쁘죠. 그 속에 배려심이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선물은 2분께까지만 드릴게요. 네. 다음에 또 기회를. 방금 말씀하신 것들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경험을 이야기를 해도 듣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더 배려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충고보다는 좀 조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에 이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화에서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강의에서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네. 그 전에 제가 이 링컨 사진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제 너화법, 나화법의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11살 아이에게 어느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링컨은 너 나이 때 숙제도 잘하고 탐구 정신도 뛰어나고 집에 돌아오면 제깍제깍 씻고 그렇게 했단다 얘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빠, 네, 들으셨죠? 링컨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이었어. 이렇게 너화법을 돌아올 수 있어요. 강의에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의에서 나화법 혹은 나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강의는요, 내 얘기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제 회사에서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다 모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학교에 가면 어떤 시간에 강당에 모두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도움되는 이유는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들어본 사람이. 어디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아니에요. 뭐 기러기의 일생 이러면서 많이 보던 동영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산에 대변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대변리라고 하는 기장군 대변리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변초등학교에 올해 어린이 회장 선거를 할 때 이제 어떤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5학년 때 작년에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와 축구 시합이었나? 그 시합을 하러 나갔을 때 축구 시합을 하는데 사회자가 대변초등학교를 놀리느라고 똥초등학교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네,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대변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다 똥냄새가 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이 대변초등학교의 이름을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친구가 기장군 대변리가 전 국민이 많이 오는 1년에 한 번인 축제가 있는데 멸치축제라고 있어요. 그 멸치축제에 온 분들에게 그 학생단이 이제 이 서명도 받고, 네, 그리고 그 라디오 프로그램 이런 데 출연해서 본인들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꿨을까요? 못 바꿨을까요? 네, 바꿨어요. 혹시 이름 뭘로 바꿨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방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네, 이름이 용암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이 학생회장단에서 그렇게 4,0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하루인가 이틀 동안 네이버 검색 1위에 대변초등학교 뜬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용암초등학교로 바꾸고 제 생각에는 네, 친구들끼리 거기 친구들끼리 얘기를 한대요. 용암초등학교로 바꾸면 다른 데서 또 마그마라고 놀리지 않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바꿨습니다. 자, 이 친구의 연설 1번. 자, 2번 연설입니다.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6학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1학년이 되어 이 학교에 입학한 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이 학교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제가 우리 학교를 아주 훌륭한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자, 2번. 1번과 2번 중에 어떤 이야기를 좀 더 끝까지 듣고 싶으세요? 네, 1번 이야기 좀 더 끝까지 듣고 싶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여기 대변초등학교 학생, 대변초등학교 부회장이라고 하는 학생이고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일화는 실제 지금 올해 일어난 일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에피소드의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건 제가 한번 검색으로 어린이 회장 선거 연설문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그 연설문 검색 대답에 지식인 대답에 이렇게 해서 회장이 되었어요라고 하는 것의 문구였어요. 실제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게 문구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문구를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해서 해피캠퍼스 같은 리포트로 돈 주고 파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 산 것보다 방금 얘기한 게 더 어때요? 더 와닿고 재밌죠? 자, 우리는 강의 혹은 스피치 발표에 나의 이야기를 많이 넣으면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넣을까? 어떻게 넣을까는 항상 고민을 하기는 합니다. 네. 제가 이명현 교수님이라고 천체 물리학자, 그러니까 천문학자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갔었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정말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우주에 미쳐 있는 그런 굉장히 소년 같은 그런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강의를 듣는데 다 같이 우주에 막 빠지고 그랬습니다. 이 교수님이 모든 것이 우주에 미쳐 있으니까 강의 내용이 우주에 관한 얘기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우주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별이 생성이 된 다음에 그 별이 응축해서 이렇게 모아지고 나면 다시 흩어지는 그런 시기를 거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별을 뭐 그런 것을 어떤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녀시대를 보면서 그 현상을 생각을 했다고. 소녀시대가 처음에 뭉쳤다가 지금은 다 뭔가 각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소녀시대와 그렇게 초신성, 네, 기억나네.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한 설명도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이 교수님이 별의 우주에 미쳐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굉장히 각인되었고, 그리고 소녀시대 현상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또 소녀시대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또 한 번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관심 있는 어떤 하나의 분야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의 분야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별과 우주에 미쳐 있다든지, 혹은 어떤 분은 주차장 차단기에만 미쳐 있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가 주차장 차단기에만 미쳐 있다든지, 아니면 세계의 전쟁사, 네, 전쟁사에만 미쳐 있는 분 봤어요. 있다든지, 그 다음에 가죽공예에 미쳐 있다든지, 그렇게 하나에 미쳐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와 내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의 어떤 연관성 같은 것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도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예시를 쓰는 거, 네,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기록을 또 많이 하는 거죠. 아, 내 경험 중에서 이런 경험들이 지금 좀 임팩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 기록을 해 두었다가 이제 어떤 적재적소에 이렇게 적재적소에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중간중간에 받았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었어요. 어떤 분은 한 번, 예를 들면 대학생들인데 국토대장정 보름을 다녀왔어요. 국토대장정만 다녀오면 자기소개서에 적을 내용이 이만큼 생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국토대장정 한번 다녀올 때 가기 전 에피소드부터 중간 다녀오고 난 이후에 모든 에피소드 통틀어서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을 10개나 만드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 혹은 못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좀 잉여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내가 시간이 좀 있어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곱씹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것을 연결시키는 융합의 힘이 생기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글로 써볼 수 있는 여유를
한번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 하는데 필요한 거 첫 번째가 뭐다? 1번 제목이 뭐였죠? 나의 경험. 네, 나의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구체성입니다. 이 구체성,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하나 해볼 거예요. 액션 아이디어 게임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저 게임 이름 시작. 액션 아이디어 게임. 네, 액션 아이디어 게임이고요. 지금 테이블 위에 단어가 적혀져 있는 추상어 카드가 보이실 거예요. 네, 그 추상어 카드를 섞어서 단어가 보이지 않도록 뒷면이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한 분씩 나누어 가져주세요. 네, 본인만 알고 나머지 분들은 모르면 됩니다. 네. 네. 자, 보셨나요? 네, 그걸 본인만 딱 이렇게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단어를 기억하고 계세요.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단어를 다른 사람들이 맞히도록 하는 문제 출제하는 게임이에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게임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인원수상 없을 것 같고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손을 드시는 대로 대부분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느냐? 그 단어에 대해서 다시 추상적인 말로 설명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저는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걸 보면 너무 신이 나서 즐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뭘까요? 네, 호기심인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문제 출제는 뭐냐면 지금 호기심에 대한 단어 정의를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새로운 건담 인형이 누군가가 선물로 사가지고 오면 저는 그 건담 인형을 바로바로 뜯어봐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처음 보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물건을 뜯어보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지 않고 또 다르게 만들어보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이런 저는 무엇이 많을까요? 예를 들면, 네, 호기심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네. 제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은 이 영화가 172시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 미국 젊은 청년인데, 네, 청년인데 아주 이렇게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혼자서 사람 인적이 드문 저런 곳을 횡단을 하다가 마침 협곡이 있는 곳에 빠지게 되었는데 빠지면서 팔이 바위에 끼인 거예요. 네, 영화 내용인데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내용이에요. 근데 팔이 이렇게 끼어서 아무리 해도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나 영화 보신 분? 네, 본인 배낭에 있는 네, 칼을 꺼내서 본인 팔을 절단을 하고 네, 실화예요. 소름 끼치시나요? 네. 절단을 하고 그렇게 구조되어서 살아나온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신 단어가 있으시죠? 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용기 있는 사람. 또 그냥 이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맞출 거 아니어서. 용기 있는 사람. 결단력.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용기 혹은 결단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용기 혹은 결단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결단력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드를 다른 분들이 맞히게 하기 위해서 이 영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라고 문제 출제를 한 거고 여러분들은 결단력이라고 몇 분이 맞춰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 출제를 눈에 잘 그려지는
구체적인 스토리 혹은 에피소드 장면으로 출제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잠깐 30초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영화의 한 장면으로 해도 괜찮아요. 내 친구에게 있었던 실제 일로 해도 괜찮고요. 나에게 있었던 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것을 굉장히 대표할 것 같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연예인의 이야기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로 들려주었을 때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맞히나라는 것을 한번 보는 게임이고요. 발표를 하시고 싶은 분들만 발표를 하실 텐데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지 안 들이는지 한번 여기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그린 카드는 뭐냐면 그 이야기의 내용을 뭐 도와줄 수 있는 카드인데 이것을 다 펼쳐 놓으셔요. 펼쳐 놓고 이것을 보다 보니 생각이 난 에피소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생각이 나면 카드를 쓰시고 이 카드는 꼭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30초, 한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어떤 에피소드로 이 단어를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대신 내용을 보면 안 돼요. 보여드리면 안 되고 네, 그 카드에 대해서 이 카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걸 지금 생각을 하시죠. 나 얘네 글자가 밑에 어묵이 있어. 이렇게 할 거예요. 발표를 하신 분들은 일단 다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단어를 맞힐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일까요? 라고 문제 출제를 해주셨을 때 바로 방금처럼 바로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맞힌 분께는 조금 더 큰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분 선물을 2번 받아가시는 거죠. 네. 자, 나는 한번 발표를 해보겠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그날 이제 전날에는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추웠지만 그 다음 날은 눈이 오고 뭐 비가 온 다음에 날씨가 너무 화창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화창한 날씨에 성산 일출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산 일출봉에 가서 여러 가지 풍경을 많이 보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길이 갈래길이 나와서 저하고 저희 조카들하고 몇 명은 계단을 이용을 해서 더 전망이 좋은 쪽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 형부하고 언니 4분은 아랫길을 이용을 해서 쭉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형부께서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한참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셔서 뭔가 주섬주섬 사시고 나서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갈래길에서 헤어졌다가 다시 한 10분 정도의 거리를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형부한테 물어봤어요. 왜 굳이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형부께서 딱 보여주시면서 어떤 할머니께서 혼자서 그 추운 날씨에 쭈그리고 앉아 계셔서 귤을 사고 귤을 이렇게 팔고 계셨는데 아무도 사주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부께서 3,000원 주시고 귤을 한 봉다리를 사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맛있는 그 귤을 하나씩 까먹으면서 형부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형부가 그 할머니한테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맞춰주시겠어요? 자,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형부가 할머니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감정에서 이 귤을 한 봉다리를 다시 돌아가서 샀을까요? 어떤 감정에서 그렇게 했을지. 요거는 손들고 발표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다 같이 해서 동시에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도전 골든벨처럼 적은 다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오늘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은 발표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게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신 것을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입으로 우리 다 성인이니까 그냥 말씀으로 딱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제가 몇 개만 좀 들을게요. 다시. 동정심, 측은함, 연민, 네, 온정.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하신 답 생각하고 계시고요. 원래는 도전 골든펜을 계속 들고 있어요. 자, 원래 정답은 뭐였습니까? 처음에 많이 나왔던 동정심이었고 동정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동정심이라고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양심상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대로 들고 계세요. 숫자를 세어야 되거든요. 한 분, 두 분,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네, 13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13점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13점 체크해 주세요. 본인이 그냥 기록해 주시고요. 지금 맞히신 분들 있죠. 맞히신 분들도 맞췄기 때문에 1점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1점이라고 기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게임을 원래는 할 때는요. 인원이 한 몇 명이 제일 재밌냐면 한 15명에서 20명 사이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한 15명 내외가 되면 그 인원들이 모두 다 문제 출제를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출제도 한 번씩 하고 맞히기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이제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스토리로 상대방과 소통을 하는 것을 연습해보는 스토리 커뮤니케이션의 게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모두 발표하진 않으실 거고 방금처럼 문제 출제를 하시고 싶으신 분 위주로 발표를 하시고 점수 계산은 계속 해주고 계십시오. 우리 선생님 맨 처음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엽서 10장짜리 있죠. 네, 10장짜리가 있고 2장짜리가 있고 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선물 중에서요. 자, 다음 내가 한번 문제 출제를 해보겠다. 계신가요? 아, 네, 좋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머리가 하얀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네,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머리가 하얀 분이 계셨는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 생각하셨나요? 하나, 둘, 셋. 오! 정답은? 양보입니다. 오, 네, 양보라고 생각하신 분. 네, 여기는 숫자를 세긴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일단 1등을 할 가능성이 많으신데 그래도 다른 분들도 발표를 자, 지금 손 드신 분들 본인도 1점이라고 다 해주시고요. 자, 우리 선생님 문제 출제 해주십시오. 저기 반팔 입으신 네. 예전에 취미로 마라톤 했었는데 할 때마다 이거 두 번 다시 한다, 두 번 다시 한다 하고 근데 나도 모르게 일주일 후에 보면 또 다시 하고 있고 또 두 번 다시 안 해야지 죽어도 안 해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구나 느껴졌어요. 안 해야지 했는데 또 일주일 뒤면 또 하고 있었다. 계속 또 하고 있었다.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구나. 자, 생각하셨죠? 하나, 둘, 셋. 자, 끈기도 있고 도전 또 습관. 네. 자, 정답은 인내. 자, 인내하고 끈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게요. 이게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게임을 나중에 돌아가서 어디서 하시면 괜찮아요. 게임 이름이 액션 아이디어 게임이고요. 출처는 Y스토리입니다. 출처 이렇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하실 때요. 착각을 살짝 잘못하시면 진행하시는 사회자가 이 게임을 단어 게임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게임은 단어 게임이 아니에요. 이 게임은 뭐 끝나고 난 다음에 어휘력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나오면 게임 진행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 게임은 단어가 인내냐 끈기냐 이 미묘한 차이를 맞추도록 하는 게임이 아니라 저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바를 우리가 그 비슷한 방향으로 이해를 했느냐. 그런데 끈기와 도전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도전은 답이 아니고 끈기 또는 인내까지는 답을 해볼게요. 끈기 또는 인내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손 그대로 조금만 크게 들어주세요. 제가 세워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14점. 네, 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신 분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굉장히 점수를 얻어서 뿌듯한 표정을 안 주셨습니다. 네, 자, 또 해보실 분. 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매번 새로운 일을 계속 찾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게 되다 보니까 인터뷰나 면접 같은 거를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은 어떤 곳을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이게 좀 그쪽 이
회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본사 담당 전화가 와가지고 안 좋은 점을 막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중간에 그 본사가 아니라 실제 그쪽에서 전화를 주신 분이 면접을 보신 분이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면은 고생할 것 같아서 그냥 가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네, 그게 단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단어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불복으로 조금 단어가 좀 많이 어렵다라는 분은 카드 바꾸셔도 괜찮아요. 네, 그 단어로 하기 너무 어려우면 바꾸셔도 괜찮은데 방금 얘기가 조금 전달되셨나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겸손. 네, 신중. 네, 겸손, 신중. 뭐라고? 정답은? 겸손. 자, 겸손 한번 손 들어주세요. 겸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5분이십니다. 네, 5점. 네. 괜찮아요. 자, 또 해보실 분? 지금 이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런 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내신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코칭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출제를 지금 너무 다 잘해주셨어요. 이제 맞히고 못 맞히고는 조금 두 번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문제 출제를 왜 잘해주셨냐면 지금까지 4-5분이 하셨는데 우리 4-5분이 하신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졌나요? 안 그려졌나요? 그려졌어요. 머릿속에 마라톤을 안 해야지 마음먹은 그 표정 기억나시죠? 네, 그랬는데 그 다음 일주일 뒤에 또 달려가는 그 장면, 저 빨간 옷을 입고 달려가는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양보를 해주는 그 장면, 네, 할머니에게 귤을 사주시는 그 형부의 장면이 그려지시죠?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눈앞에 잘 그려지게끔 문제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문제 출제를 이렇게 조금 해주십시오라는 코치를 지금 안 해드린 거예요. 지금 우린 계속 이야기로서 에피소드로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어떨 때는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100명 중에서 10명만 이해를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 또 해주신 분, 발표하신 분들마다 선물 조금 계속 주세요.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또 해보실 분. 자, 2분까지만 딱 더 해볼게요. 네. 북한에서는 북한의 주민들이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계속 북핵을 만들고 있었다고 그 와중에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이에요. 북핵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핵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느꼈던 내 감정.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타까움, 또 화남, 네. 이기심, 네. 분노. 자, 정답은 뭐였나요? 분노였습니다. 분노하고 화남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네, 분노, 화남. 네, 이쪽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조금 크게 손들어 주세요. 또 세어 드릴게요. 2, 3, 4, 7, 8, 9, 10, 11, 12, 13. 네, 13점이십니다. 여기 선생님까지 14점. 네, 14점 하시고, 자, 여기 잠깐 한번 포인트를 집어 볼까요? 분노, 화남이 있고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혹시 안타까움 하신 분 계신가요? 네, 많지는 않으시지만 한 5분 정도 되시네요. 자,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이 드는 것도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분노라는 감정이 드는 것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볼 때 누구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요. 누구는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해요.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분노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분노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나는 정말 이럴 때 분노를 느껴라고 해서 북핵을 만드는 사건인 것을
보여줬는데 상대방은 그때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 게임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똑같이 스토리로 표현을 하지만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스토리가 아닌 것으로 표현해서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북핵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이 게임을 한번 했었는데 CEO 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한 30분 정도였어요. 30분 정도여서 이제 어떤 CEO 분이 발표를 턱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저는 사업을 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앉으셨어요. 네. 그래서 자, 한번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둘 셋. 자, 신뢰도 있고 감각, 네. 깨달음, 네. 도전, 네.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그날도 굉장히 분분하게 나왔어요. 어떤 분은 신뢰, 어떤 분은 돈, 막 이러시고, 네. 어떤 분은 뭐였죠? 가족이 중요하대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할 때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의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자, 이것은요. 그분의 정답이 무엇이든과 상관없이 문제 출제의 좋은 예로 제가 지금 들었을까요? 나쁜 예로 들었을까요? 나쁜 예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어떻게 범하냐면 아들을 앉혀놓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든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고민하죠. 아, 뭐였더라? 네, 고민을 합니다. 배려라고 했잖아, 배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배려. 그 단어는 외울 수 있겠죠, 아들이. 그런데 아들은 예를 들면 누군가가 다리가 아파서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려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일치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럽니다. 내가 배려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맞아요. 아빠는 배려를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래놓고 또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면서 어떤 것에 점점 익숙해지냐면 구체적인 세상이 아니라 관념적인 세상에 점점 익숙해지고 그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걸 또 알아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 본 세상은 굉장히 구체적인 세상이에요. 근데 백설공주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크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합쳐서 주제는 뭔가요? 이런 공부를 해요. 백설공주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배운 거 뭐죠? 네, 권선징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선은 뭐지? 이제 이렇게 추상적인 것으로 묶어서 범주화시키고 관념화시키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스토리텔링 화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으로 범주화시킨 나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는 다시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주면서 쪼개어서 그 상황을 에피소드로서 표현하는 스토리텔링 화법을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액션 아이디어 게임을 여기까지 할 텐데 먼저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세워봐야겠죠. 자, 일단 두 선생님이 1등은 하신 거는 같아요. 그런데 두 선생님 빼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또 한 번만 해볼게요. 점수가 20점 이상 이신 분. 20점 이상이신 분 안 계신가요? 네, 우리 두 선생님은 그냥 그 점수를 안 세웠으니까는 조금 큰 선물을 네, 책 드려주세요. 책.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문제 출제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신 분들께만 제가 손들 기회를 드릴게요. 문제 출제는 안 했는데 5점 이상이신 분. 네. 네, 선생님은 문제 출제를 하셨습니다. 네. 문제 출제를 안 했는데 5점이신 분 안 계신가요? 4점 이상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5분이신가요? 손 다시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선물 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까지.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요. 앞에 있는 추상어 카드를 선물로 드릴게요. 지금 있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께는. 그래서 앞 테이블에 있는 추상어 카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테이블은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 테이블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션 아이디어 게임을 하면서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네, 이거 쉽진 않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제하신 분이 많지 않지만 내가 문제 출제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이런 걸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액션 아이디어 게임에서 문제 출제를 한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실제로 이 게임을 진행을 했었는데 1학년들도 가능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냥 재미로 한번 맞춰보죠. 저런 카드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 한번 저 내용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고 선물도 주고 안아주는 거야. 자, 우리 한번 맞춰볼까? 그냥 재미삼아. 하나, 둘, 셋.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손 들어 보시겠어요? 꽤 많습니다. 자, 정답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라는 카드를 들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을 성인들이 있는 곳에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시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주지? 자,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 작가가 하는 일이에요. 시나리오 작가가 사랑이 주제인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그 영화에 어떤 에피소드를 넣을지를 고민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나리오 작가가 될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화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남자 선생님. 네. 아들이 군대에 가 있다. 절반이 지난 상태에서 계급이 올랐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제대하지 않을까 한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마음은 한번 맞춰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자, 다른 분들은? 네. 네, 기대감, 희망. 네, 그래서 이게 실제 기대감, 희망인데 항상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 남자분이 계신 곳에서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정말 나와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네? 네, 이게 절망. 그래서 자 보세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분하고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분하고 소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스토리로 전달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또 조금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스토리 커뮤니케이션을 연습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조입니다. 구조. 구조는 길지 않아요. 그냥 짧아요. 구조라고 함은 뭔가 인과관계가 있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3장의 카드를 놓았습니다. 이 3장의 카드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런 걸 6살 정도 애들부터 성인까지 해요. 뭐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냥 이야기 한번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앞에 있는 카드 중에 무작위로 3장을 뽑은 이후에 그것으로 이야기를 한번 만드는 것을 연습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나 3장으로 한번 이야기 만들어 보겠다. 또 이것도 아무나 만드셔도 됩니다. 만들어 보겠다. 네,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 줄수록 저에겐 더 좋습니다. 샘플이 되니까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빵으로 아침 식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항상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을 너무 좋아해서 오늘 아침은 빵을 먹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남자친구 앞에 똥을 쌌어요.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예쁜 옷을 입고 나갔는데 지나가던 강아지가 싼 똥을 밟고 말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 이야기입니다. 1번 이야기.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영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희 친구 중에 굉장히 날씬한 순이가 살았습니다. 영희와 순이가 밖에 나갔는데 똥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게 1번 이야기예요. 들으셨죠? 네. 자, 2번 이야기입니다. 2번 이야기.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영희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갔더니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라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어떤 차이를 제가 지금 하려고 얘기를 했는지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1번과 2번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그 다음이 더 궁금하세요? 네,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2번이 조금 더 궁금할 것 같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1번과 2번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인과관계가 더 분명한가요? 근데 2번 얘기가 더 분명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 구조는 첫 번째로 인과관계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또 카드를 개발하고 지금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4년, 그러니까 개발 단계부터 하면 한 6년 정도 되죠. 6년 동안 정말 많은 연령의 남자, 여자,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고 만든 이야기를 수집하고 듣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냥 3장으로 이야기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한 5살부터 이야기를 만들어요. 좋아해요. 이야기 만드는 건 다 좋아해요. 그런데 5살 정도 친구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A가 있었어요. 그 다음은 B가 있었어요. 그 다음은 똥을 쌌어요. 그 다음은 숲이에요. 나무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더라고요. 자, 6살 정도 친구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언니 오빠가 있었는데 밖에 누가 와서 달려나가니 아빠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요. 네. 한 10살이 넘어가니 무엇이 가능했냐면 어떤 결말을 정해놓고 결말로 향해 가는 이야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단계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처음 단계는 인과관계가 없이 나열하는 이야기가 가능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것도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점점점 구조를 익혀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이랬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확산하는 시절에서 점점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내 이야기의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방해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요소가 가능하더라. 한 11살 정도부터는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강의에서 혹은 대화에서 이야기에 인과관계를 넣는다. 자, 대화에서 인과관계를 넣는다라는 것은 그 논리를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한다라고 좀 이해가 잘 될 텐데, 강의에서는 어떻게 인과관계를 넣나 혹은 구조를 만드나? 오늘 그것을 다 연습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냥 크게 생각하시면 강의가 1시간 반이면요, 1시간 반에 기승전결을 짜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강의를 기승전결을 짜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기승전결을 짜서 얘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강의를 들으면 빨리 잊혀지는 강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강의는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 선택을 했구나, 이런 게 굉장히 촘촘하게 기억이 나는 강의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인생이 내 인생도 아닌데 굉장히 잘 기억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 구조 있는 이야기는 잘 기억이 돼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한 행동, 어제 선택했던 것들이
왜 그랬는지 고민해서 촘촘하게 인과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조 있는 이야기를 만들자. 인과관계 있는 이야기를 만들자. 그리고 구조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인과관계라면 두 번째 방법은 갈등이 좀 있으면 조금 더 재밌다. 아까 대변초등학교 이야기 재밌으셨죠? 대변초등학교 이야기에서 갈등의 장면 어떤 장면인가요? 네, 이름 가지고 사회자가 똥초등학교 학생들 나오세요. 네,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죠? 정말 그 사회자가 누군지 전 국민 앞에서 빨리 밝혀줘야 되는데, 네, 그런 장면에서 우리는 저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러면 그게 다 갈등의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따라해 볼게요. 인과관계는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왜? 시작. 네, 이게 인과관계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네, 촘촘하게 채워지는 게 인과관계입니다. 자, 갈등은 따라해 볼게요. 저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장면이 하나쯤 들어가면 이야기 혹은 강연 혹은 연설, 대화가 조금 재미있어집니다. 모든 이야기에 갈등이 꼭 있어야 된다는 아니고요. 갈등이 있으면 조금 더 재밌는 스토리텔링 강연 혹은 스토리텔링 대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크게 세 가지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나의 경험. 나의 경험을 좀 넣으면 좋다. 두 번째가요? 구체성. 그래서 액션 아이디어 게임으로 구체성을 연습했어요. 눈에 그려지게. 세 번째는 구조입니다. 구조는 인과관계가 있도록 채워 넣자. 두 번째는 갈등을 좀 넣으면 조금 더 재밌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당신 말에 날개를 달아줄 스토리인, 이야기력이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야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곳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스토리 코치를 하고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이야기를 넣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논리적인 핵심만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말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만 보여줘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아까 여자친구의 그 자리에 나도 똑같이 하겠다. 뭐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었을 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그냥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만약에 스토리를 넣어서 좀 도움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오늘 얘기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이야기도 많이 만들고 또 이야기를 가지고 놀기도 해보고 또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주 잘 듣는 그런 우리가 되면 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 코치 윤성희였습니다.